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인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증시 훈풍에 더불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2430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지수가 2430선을 회복한 건 2달여 만이었는데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못 올랐는데 그래도 0.27% 상승하면서 65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기 실적 기대감이 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형 IT주의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로 상승을 하면서 실제 체감 지수는 하락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잠시 뒤 전문가들의 종목을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주 공개해드릴 거고요.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은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말씀 들어볼게요. 네, 오늘 NC소프트를 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종목인데, 일단 상승세가 조금 이제 둔화가 되면서 어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5.8%가 넘는 하락을 좀 보였는데요. 시장 상승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많은 하락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로 인한 하락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NC소프트는 이제 과거에 이제 리니지의 영광을 등에 업고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하다가 상당 기간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되면서 주가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가 리니지 M 효과로 인해서 이제 올해 상당히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는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성장한 기업에서 다시 한번 재성장하는 기업으로 체질 변화가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리니지 M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계속 좀 지속적으로 매출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새로운 후속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대만에서 또 리니지 M이 런칭을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이제 그 PC 게임 리니지도 흥행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됐었던 그런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실적 부분인데 역시나 그 올해 예상 실적은 전년 그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년에는 984억으로 1000억이 좀 안 됐었는데 올해는 2천억 정도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329억에서 한 770억 정도 수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수급적인 영향이나 어떤 대외 변수, 리스크 등 그런 부분들만 좀 잘 체크하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어제 특별하게 악재가 없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제 종가 부근이 43만 7,500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0만 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40만 원을 좀 짧게 보겠습니다. 예, 최희승 차장님 지난 9월 25일에도 NC소프트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가가 좀 올랐다가 어제 5%대 조정이 나왔었고 다시 매수할 기회가 왔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목표가는 50만 원으로 제시를 하셨으니까 함께 매수하셨을 분들 또 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 현대차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오늘 2부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님,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자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박용경 팀장님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최근에 SK 하이닉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장만 해도 7%나 급등이 있었는데요. 9월 6일에 매수 추천을 하셨었고 SK 하이닉스로 지금 27%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의 종목도 있으시죠? 예, 카카오인데요. 카카오는 9월 13일에 매수 추천을 하셨었고 지금 17%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또 사실 분들 위해서 한 말씀씩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SK 하이닉스부터. 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3월달에 시작하면서 같이 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그때부터 계속 성장을 이어나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올해 초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약 7조 원 가량 8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시장 전망치가 10조 원을 넘어서서 한 13조 원 가량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이제 슈퍼 사이클에 이제 힘입어서 주가가 견인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주가도 주가지만 실적과 영업이익이 받쳐주면서 그리고 반도체 실물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SK 하이닉스에게는 계속 꾸준하게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과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협상이 도시바 협상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제 당장은 얻을 게 없겠지만 앞으로 잠재적인 가치를 측정해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매수를 하셨던 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보유를 하시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어제 또 3% 이상 올랐던 카카오는 김지훈 차장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게요. 네, 카카오 지금 역시 핵심은 자회사들의 가치 상승을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카카오 게임즈가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지금 블루홀 게임즈에서 만든 PC방에서 이제 점유율이 막 20%대 가까운 상당히 인기 있는 게임인데요. 이쪽에 대한 국내 퍼블리싱은 카카오 게임즈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산 성장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증가 속도에 따른 금융 쪽으로의 카카오뱅크의 사업 확장성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또한 수익 모델 다변화로 여전히 좀 수익성이 나가고 있고요. 카카오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상존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목표가 16만 원 말씀드렸는데 17만 원까지 좀 올려서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의 여지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을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이번에 전일장 특징주 볼게요. 어제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7%나 올랐고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함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두 분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김지훈 차장께 들어봅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어제 서정진 회장이 직접 셀트리온 제약 제너릭이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 허가를 언급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계 다국적 제약사 제바 같은 회사로 키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상으로 봐도 과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큰 수급인 기관이나 외국인 쪽의 수급 물량이 들어온 부분이 전혀 아니어서 철저히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장대 양봉의 몸통의 중간 가격 21,700원 아래로 떨어질 경우 추세가 깨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위에서 놀 경우 기존 보유자에 한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여부를 체크하셔가지고요. 이게 실적에 따라 오른 부분이 아니라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 오른 부분이라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보유자 하신 분의 원칙을 정하셔서 5% 오를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21일 수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이고 있는지 봐드릴 거고요.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었고 장중 사상 최고가가 경신이 됐었는데요. 국내 증시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0월 들어서 반도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라는 소식과 또 실적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상승이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나란히 1%대 강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2.9%, 3% 가까이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1.6% 오르면서 268만 3천 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장중 최고가는 268만 4천 원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경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7%나 올랐었는데 사상 최고가였죠. 오늘도 1.69% 상승한 9만 2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9만 원 터치했고 오늘 9만 200원에서 시초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대체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LG화학이 추가적으로 1% 더 오르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포스코가 1.5%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최근에 또 금융주의 흐름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KB금융 어제 3% 올랐었고 오늘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신한지주는 0.6% 올라서 5만 원 선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지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나흘 연속 상승세이고요. 0.33% 오른 2,441포인트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0.4% 상승하면서 66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의 움직임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대체로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1.6%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대 더 오릅니다.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어제 8% 급등이었거든요. 오늘은 어제 종가 수준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 밖에 신라젠이 시가총액 3위로 1.6%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 종목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대체로 오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바이오주의 강세가 돋보이네요. 휴젤이 0.7%, 바이로메드가 3.7%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지수는 많이 오르는데 내가 가진 종목의 수익은 형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용경 팀장의 종목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10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아스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트는 제가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좀 추천을 좀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그 자회사 ASTG 공장 가동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이제 공장 캐파가 약 매출 5천억 규모를 좀 담당을 할 텐데 그 규모가 좀 채워진다면 조금 실적과 매출이 향상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주요 고객사인 보잉사와 지금 보잉사와 계약했던 그 항공기 부품이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지금 그 인도 대수가 좀 감소를 하면서 일단 매출이 조금 소폭 조금 증가한 게 좀 그쳤지만 일단 그 전에 2015년과 2016년 지금 확보한 수주 물량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지금 하반기에 좀 채워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일단은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조금 올랐지만 기타 뭐 여러 가지 원가 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동기 대비 조금 하락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감안을 해서 주가가 지금 좀 반영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000원대는 거의 1년 52주 거의 최저점에 가까운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하반기 매출과 일단 영업이익 좀 실적 부분이 이제 가시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전년 동기 대비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조금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2016년 대비 2017년 모든 실적이 다
실적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아스트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방산주 비리라든지 이런 업종 쪽으로 이제 좀 괜찮아진다면 같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그 다음 종목 카카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 가지 계열사 부분들, 뭐, 멜론이나 카카오 증권, 카카오 드라이버, 카카오 택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계열사 부분과 시너지 효과를 좀 잘 내고 있는, 생활 플랫폼으로 지금 다가왔는데요. 일단 지금 내년에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상장할, 그 예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 게임즈 뿐만 아니라 멜론과 지금 합작해서 만든 AI 인공지능 스피커와 그리고 지금 카카오증권은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금 합작을 해서 가상화폐를 지금 상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그 기대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일단 카카오의 주가를 좀 견인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물론 실적 부분이나 영업이익 부분도 지금 카카오는 양호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제가 지금 12만 원대 좀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가격대에서 보유하셨던 부분은 그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셨다가 한 16만 원 정도 에서 조금 다시 한번 매도 수익 실현을 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DY 파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관심 종목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DY 파워는 중국, 건설, 시장이 좀 호황을 좀 맞이하면서 일단 굴삭기 시장에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교체 주기에 좀 다가왔다라는 시장 전망 레포트가 좀 나와주면서 일단 DI 파워가 조금 수혜를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상 이익은 약 304억 정도로 일단 2016년 140억 대비에 한 217% 좀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실적이 일단 양호하게 나온 만큼 그런 여러 가지 시장 전방적인 상황이 지금 좋은 흐름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DI 파워 같은 경우는 보유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보유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5일선을 60일선을 조금 지난 추석 연휴 전에 60일 전에 좀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건설 그 부품 같은 경우는 매년 한 7년 정도 주기에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주기로 이제 바꿔주는데 일단 중국 건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죽어버리게 되면 중국 시장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을 꺼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건설 시장은 조금 계속적으로 호황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건설 경기를 좀 뒷받침하려면 이런 중장비 부품주인 그 DY 파워 같은 그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이 과시화되면 그때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코스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온 같은 경우는 제가 만원 초반대 좀 추천을 드렸다가 일단 8,000원까지 빠져서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그 해외 매출이 거의 지난해 같은 1, 2분기 상반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실적이 나와 있는 상반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기간보다 한 400배 정도 성장을 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좀 사드 때문에 사드의 영향으로 화장품 주들이 조금 부진했던 건 사실이지만 코스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러 해외 시장에서도 강하게 조금 실적이나 매출적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온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이 중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화장품주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좀 업황 흐름 자체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계속 좀 받고 있다가 지금 회복한 모습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 60일선을 먼저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500원 선,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인 60일선을 좀 돌파를 한다면 그때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해 드렸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충분히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일단 모시비주 거의 최저점에서 이제 잡으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는 건 당연하신 거고요. 일단 거래량도 한번 나와줬고 지금 이제 상승기에 좀 돌입을 한 시점에 왔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지 말고 조금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회생전차를 밟은 이후로 지금 실적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한국토지신탁에서 뭐 오피스텔 수주를 한 건뿐만 아니라 지금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를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관점에서 조금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16,000원대에서 급락을 하면서 12,000원대에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이 조금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 한번 접근을 하셔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뭐 파리 부동산 대책이나 뭐 이런 시장적인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관점이 있지만 실적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좀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박윤경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탑5 종목도 볼 거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 종목 공개할게요. 10위 보겠습니다. 네, 저도 먼저 말씀드릴 카카오입니다. 아까 전일전 종목 리뷰 시간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역시 자회사들의 개별 약진과 그 카카오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가치입니다. 연간 사업과의 시너지 영역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 분사는 자금력 확보 그리고 신속한 시장 대응 전략이라는 전체적 기업 가치 상승에 상당히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세세한 내용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신규 타겟팅 광고 쪽의 광고 플랫폼 카카오 애드의 커버리지가 2018년에 본격적인 광고 매출 확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아까 블루홀 배틀그라운드의 국내 퍼블리싱 추가 성장 역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별 성장과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셔야겠는데 그 부분은 2018년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신 그리고 연기금 쪽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아까 목표가 17만원 변함이 없고요. 손절가는 13만 5,500원으로 잡고 좀 대응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역시 3분기에 TV와 모바일 쪽 IT 수요가 개선되고 있고요. 더 주목할 부분은 자동차용 조명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자동차 쪽 그 조명 수요 때문에 상당한 이익 개선세, 그러니까 이익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데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서울반도체 상당히 주가가 견조한 편이고요. 내수용 그 Y캅이라고 고마진 제품의 제품 출하량이 역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산업은 그 중국이 정부의 그 투자 지원금 축소 그리고 업체 간의 상당한 그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라 살아남은 서울 반도체 같은 거는 수급 균형에 상당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산업 자체는 전반적으로 나쁘지만 거기서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은 서울 반도체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쪽 TV는 IT와 이제 TV 쪽은 그 OLED 그 시장이 급격하게 개화됨에 따라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또 반대로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LED 사업에 대한 철수를 상당히 검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서울 반도체는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태블릿 PC나 노트북 쪽으로 IT도 굉장히 전방 제품에 대해서 사업 부분에 다각화돼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지금 투신과 금융권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만 붙어준다면 3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꼭 손절가 중기 33일선인 23,500원 선을 꼭 좀 가격적으로 유념해서
23,500원 선이 깨지면 추세가 깨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로엔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5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80억으로 컨센서스를 상당히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프로듀스 101 시즌2가 흥행으로 3분기에 멜론 유료 순증 가입자가 약 15만 명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의 AI 스피커, 카카오의 미니 같은 제품이 9월 예약 판매 중으로 신규 플랫폼 디바이스 확산이 멜론의 유료 그 순증 가입자의 확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음반 그 황금기 시간에 황금기에 좀 음악을 들었던 35세에서 54세 신규 연령층이 좀 지속적으로 좀 그 서비스 가입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유료 그 ARPU,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그 미국이나 뭐 유럽 쪽 선진국 가격에 약 50%도 못 미치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먼트의 그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참여한 주학년 그 소속 그룹 더 보이즈 데뷔 효과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8년에 자회사 스토리랜드에 대한 순익 영상 콘텐츠 제작까지 좀 다양한 사업구조 다각화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어요. 연간 매출은 5,600억대, 영업이익은 약 1,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영업 실적을 자랑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쪽 순매수가 견조하게 들어있어서 기존의 목표가 10만원 말씀드렸는데요. 11만원으로 좀 상향해서 상향 조정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중기 61선 85,000원 선으로 잡고 대응해 보겠습니다. 손절가를 최대한 길게 잡아드리는 건 손절선이 깨지면 추세선이 좀 깨진다고 생각하시고 좀 빠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그 손절선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하나케미칼입니다. 상당히 좀 태양광 쪽 세이프가드에 의해서 좀 불확실성 우려는 있지만 역시 핵심 이익구는 기초소재 사업부입니다. PVC, 가성소다가 구조적인 업황 개선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서 PVC 스프레드는 제품의 판가와 그 제품의 원가의 가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진이 좋다는 거고요. 가성소다 쪽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VC와 가성소다 핵심 기초사업부의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잘 나고 있다. 그 부분을 포인트를 보시고요. 그리고 역시 걱정하시는 태양광 패널 쪽은요, 고율의 관세부가 논의는 2018년 1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의사 결정을 할 때까지는 섣부른 판단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남미와 아프리카 쪽 태양광 모듈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태양광 부분의 이익의 기여도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이익 기여도에 비하면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 미미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최근 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 바닥권에 좀 와 있습니다. 9월 바닥권이 31,750원 선을 손절가로 작게 잡고 중장기 목표가는 4만원 잡고 좀 대응하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J ENM입니다. 네. 그 최근에 혹시 남한산성 보셨나요? 저는 연휴 동안에 봤습니다. 박영민 팀장님 보셨나요? 아니요, 좀 못 봤어요. 지금 반반이네요. 네. 50%. 남한산성 330만원 넘어섰습니다. 이 남한산성의 제작 독점은 아니지만 핵심 제작 배급사인 CJ ENM입니다. 아시아의 디즈니와 넷플릭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영화, 음악 모든 컨텐츠 사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1위 회사입니다. 네. 4분기에는 역시 영화 남한산성 흥행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컨텐츠 방송 쪽에 블랙, 미스터 선샤인, 그 다음에 슬기로운 감방생은 상당한 기대작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상장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과 개발, 제작, 마케팅, 유통, 그 방송 컨텐츠 쪽에 유일화된 수직 계열화된 그 상당한 이 기업 가치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의 가치만 해도 2조로 지금 각 자회사들의 그 시총을 합쳐보면 총 4.3조로 현 시총이 지금 3조 수준으로 기업 가치의 약 80% 가까운 수준이라 지금 그 상당히 좀 추가 상승의 여력을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8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9월 달에는 연기 구매 좀 최근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손절가 중기 60일선인 75,000원 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면 역시 하반기에 다양한 실적 모멘텀으로 계속적으로 목표가 10만원 변함없이 좀 지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두 분 모두 또 카카오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었고요. 두 분의 종목을 잠시 뒤에 더 보도록 하겠고 이번에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일양약품이고요. 6342님께서 36,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20% 들고 계시고 진단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박용경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일양약품 36,000원 20% 들고 계시면 일단 뭐 크게 한 10% 정도 내외로 지금 손해를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들고 가시고 바이오주가 분명히 한번 업황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실적 부분이나 지금 임상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다가 지금 시장 컨센서스나 목표가 같은 경우가 지금 4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시고 그리고 바이오주 흐름이 왔을 때 그때 분명히 지금 뭐 IT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업황 쪽이 계속적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분명히 올해나 내년 초쯤에 한번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양약품을 먼저 봐드렸고요.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3786님께서 문의하신 넷마블 게임즈 봐드리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를 지금 사보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거든요. 김지훈 차장님.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보다는 15만 원 아래에서 매수하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넷마블 게임즈 역시 해외에서 매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약 6천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250원. 넷마블 역시 매출과 이익이 좀 견조하다. 그거의 핵심은 리니지2 레볼루션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고요. 국내 그 모바일 쪽 MMORPG 쪽 시장 경쟁 심화로 국내에는 조금 매출이 3분기에 일부 감소할 수는 있으나 4분기 매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주요 그 국가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쪽에서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가격에서 조금 5%에서 10% 정도 조정이 오셔서 사시면 18만 원까지는 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 가격대에서 바로 사진 마시고 사시고 싶으면 조금 조정이 왔을 때 5%에서 10%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넷마블 게임즈 수급적으로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5만 2천 원 선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지금 가격보단 10% 정도 좀 주가가 밀렸을 때 그때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이셨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사도 됩니까? 라는 의견에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는 것,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갈 거고요. 박용경 팀장님의 탑5 종목 지금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탑5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테크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테크인은 지금 최근 방산주, 방산 비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럴 때 저평가된 방산주를 좀 잡을 기회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방산주 대장인 LIG 넥슨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가 좀 잠재 성장력이 좀 있는 게 지금 3분기 다 끝나고 4분기 시장에서 K9 자주포 지금 수출 계약이 조금 기대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집트 쪽이나 그리고 에스토니아 쪽으로 이제 수출 계약이 맺어진다면 이 부분이 좀 매출이 반영이 된다면 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노르웨이 쪽에 수출 계약이 지금 이미 성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되면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성장 흐름을 좀 더 건조히 좀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3분기 실적까지는 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부터 이제 동년 대비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좀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라고 좀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내년에는 뭐 흑자 전환, 뭐 턴어라운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 관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실적과 앞으로의 4분기가에서 기대되는 무기 계약 수출 계약들이 성사가 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산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셔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뭐 거의 7% 가까이, 일단은 뭐 9만원을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9만원을 제대로 안착을 하지 못했지만, 뭐 7% 급등이 나와주면서 지금 9만원대 안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뭐 반도체 업황이 좋은 이유도 있지만, 뭐 당연히 그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서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D램이나 뭐 나노램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실물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실적 개선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인 뭐 영업이익 13조, 뭐 어떻게 보면 4분기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일단 반도체주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무조건 옆에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옆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68,000원대 좀 추천을 드렸을 때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10만원대까지 가지 않을까, 목표가를 지금 좀 10만원대까지 올려서 좀 보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뭐 샤오미나 화웨이나 뭐 삼성전자, 애플, 기타 여러 가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계속적으로 그 저가폰, 중저가폰을 일단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 업황 호조를 조금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손절가를 3만원대로 좀 잡아 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29,900원까지 떨어지면서 손절가를 약간 조금 하회를 했는데, 일단 29,9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관점이 좀 보유를 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오늘 3만원대를 회복을 한 모습을 좀 보여지는데, 일단 관점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LCD 라인으로 해서 지금 매출 쪽으로 지금 계속 LCD 쪽으로 지금 반영이 되는데, 지금 매출 공장 라인 개선이 지금 LCD에서 OLED 쪽으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OLED 수급 현황들은 글로벌적으로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샤오미나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V 같은 경우도 OLED 패널을 사용하는 TV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LG전자에서 출시하는 V30가 지금 LG 디스플레이 OLED의 패널을 탑재해서 지금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리고 애플이 지금 OLED 로 이제 패널 지금 액정을 바꾸겠다, LCD에서 OLED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것을 선언을 하면서 OLED 시장은 또 한 번 호황을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LCD에서 OLED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당장은 조금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가격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번 점검이 된다면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그 3만원대 지금 이 가격대가 손절 라인인데 일단 깨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5G 통신 수혜 기대주인데, 일단 안테나나 기지국 안테나, 모바일 안테나, 그리고 중계기 이런 무선 중계기 이런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동남아 쪽의 시장을 좀 크게 점유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거의 뭐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5G 통신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좀 다 깔렸다라는 시장적인 레포트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해외 글로벌적인 시장을 조금 염두해주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떻겠냐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좀 약간 좀 추천드리면서 한번 좀 점검을 매매하시기 전에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일단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인도 쪽으로 해서 릴라이언스 쪽과 계약을 크게 맺으면서 영업이익이 좀 크게 한번 나와준 이래로 2분기, 3분기 예상 실적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런 단기적인 스팟성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5G 전 글로벌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과 중국 쪽 충분히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실적 부분을 점검하시고 접근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4분기, 3분기 실적이 가시가 된다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다들 아시기다시피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지주사 중에 하나인데, SK와 GS 등 두산 등 대표적인 지주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주사 중에서 좀 저평가된 주식이 그 조금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코스피를 견인하는 그런 시장이던 지주사 회사는 하나쯤은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지주사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지금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케미칼, 하나테크인, 하나갤러리아 등 지금 여러 가지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일단 2015년, 2016년, 2017년 지금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신장이 되면서 성장을 했지만, 주가 같은 경우는 34,000 지금 올해 초 34,000원 기록한 이후에 지금 한번 급등을 했지만 조정을 한번 받는 중으로, 지금 한번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산 하나테크인 쪽에서도 지금 4분기부터 이제 매출 가시화가 될 것이다, 영업이 가시화가 될 것이다, 제가 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케미칼 계열사 실적들이 4분기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도 있고, 그리고 예상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지금 전년 대비 거의 50% 이상, 150% 이상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4만원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지주회사이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 이후 27%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4위에 있었고요. 또 지주사 중에서 저평가 국면에 있다 하나까지 총 10종목을 모두 공개해드렸습니다. 박용경 팀장님의 종목 봤고요.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5위부터 종목 공개할게요. 네, 먼저 5위는 LG 이노텍입니다.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점프는 4분기에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좀 전략 거래선 신모델 출시 좀 지연으로 좀 3D 센싱 카메라 또 수요 저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4분기부터는 생산 라인이 좀 안정화되고, 그리고 물량이 2018년 1월 달로 좀 지연이 되는 거지 물량이 축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크게 유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4분기에 영업이익 1,600억대로 분기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특히 아이폰 X에 듀얼 카메라 OIS가 또 2개가 적용이 되고요. 3D 센싱 카메라, 투메탈 치본 필름, 그 다음에 RF PCB까지 다양한 전략 제품들이 상당히 공급 확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매출 7조 3,100억, 그리고 2018년에는 매출 7.5조, 영업이익 4,2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19년에 3D 센싱 모듈과 3D 카메라 시장은 상당히 개화될 것으로 계속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미 고객사 외에도 국내 전략 고객사의 핵심 협력사로 신규 모듈 카메라에 대한 시장 지휘력은 여전히 경쟁 우위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적자 사업부인 기판 사업부도 4분기에 RF PCB, 그러니까 경연성 회로 기판 공급으로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10.5세대 대형 포토마스크 시장 진입까지 고른 전 사업부의 실적 성장으로
신규 성장 동력인 전장사업부 같은 경우도 보시면 17년에 0.8조, 18년에 1.1조, 19년에 1.3조까지 매출 증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하락은 과한 낙폭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도 기관 쪽에서 다시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서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0만원 전략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좀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포인트는 NCC, PO, ABS는 기초소재 부분에 대한 마진 상승입니다. 3분기 영업이 7,300억대 컨센서스 부합 좋은 실적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지 부분은 ESS, 소형전지, 중대형전지 순차적으로 매년 실적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중국의 자동차 그쪽 전지 목표가요. 캐파가 지금 60기가와트까지 확대를 예상하고 있어 전기차 진입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 소재 부분 중에 ABS가 엄청나게 그 스프레드가 초강세에 있습니다. ABS에 대한 좀 그 마진 모멘텀을 받을 전망이고요. 부타디엔과 PVC 또한 가격 상승을 하고 있어 상당히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 쪽은요, 2019년이 본격적인 출하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어서 2019년까지도 계속 좀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형 쪽은 2018년에 프리폼 배터리 기술 기반으로 L자형 배터리 출시로 소형 배터리 부분도 실적 출시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형 전지 쪽에 그 NCM811 배터리라고 이게 2018년 양산을 하고 있어 타 경제업체와 상당한 기술 경쟁력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어 2019년까지 좀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예상하고 있어 외국인이 최근 다시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중기선이 61선 35만 5천원 선을 좀 이탈하지 않으면 목표가 여전히 45만원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솔케미칼입니다. 과산화수소, 프리커서, 라텍스 생산의 정밀화학 소재 업체입니다. IT 쪽 비중이 55% 상당히 높고요. 상반기에 좀 QD TV 판매 부진으로 좀 매출 하락의 우려는 있었으나 하반기 계절성은 감안하면 2분기 저점을 기조로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그 반도체 소재 쪽에 가산화수소와 프리커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신규 라인에 수주를 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 또한 7,000톤 확대로 2018년까지 약 9.7만 톤의 국내 최대 규모의 캐파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산화수소 쪽에서요. 그리고 고객사 신규 라인 증설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프리커서는 삼성전자 D램 쪽에 DPT 공정에 사용되는 다이패스 소재 신규 공급으로 매출이 좀 꾸준히 안정적으로 신규 소재 쪽으로도 꾸준히 매출이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 퍼로는 11배 수준으로 한솔케미칼 상당히 실적이 좋았을 때 2012년에서 16년 평균 퍼가 15배 수준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요.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9월 28일 저점인 71,100원 선 깨지 않으면 10만원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중국 중심의 구조적인 공급 조정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수요 개선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수출 외에도 해외 철강 범인의 그 실적 개선세가 하반기에도 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다각화된 수요처와 고부가 마진이 좋은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 가격 협상력이 상당히 유지돼서 실수요에 대한 단가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받을 점입니다. 적자 사업부인 비철강 사업부 또한 역시 1조 원대 이익 대폭 개선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장 소재 사업부의 성장성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9월 25일 저점 가격 30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40만 원까지 중장기 목표가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1등 기업의 실적 모멘텀 있는 포스코는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ICT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1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BMW 같은 다수 GM 같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 충전 사업자로 다수 선정이 되고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국내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충전 설치 의무화를 제2법 예고하고 있고 총 250기까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설치 비용 최대 75%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를 좀 최대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2017년에 그룹사 차원에서 그룹사업 스마트화 그리고 4차 산업 관련 대사업 진행으로 여전히 고성장은 유효할 것이다. 3분기 매출액 2,500억대 영업이 150 안정적인 매출도
나오고 있어서 포스코 ICT의 성장성은 핵심 경쟁력,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분의 미래 고성장이 기대되는 매력적인 산업군에 기인하고요. 현 가격대, 지금 당장 가격대에서도 저점 매수 구간을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 9,000원 잡고 장기로 꾸준히 바이앤홀딩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께서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10종목씩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님,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속적으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 수익률 현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8월 24일에 LG부터 9월 12일에 일진 다이아까지 포트에 모두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카카오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종목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함께 참고하시고요. 일진 다이아는 오늘 5%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5% 이상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종목들 더 보겠습니다. 예, 9월 14일에 경인 양행부터 또 9월 22일에 영풍재지까지 종목이 있는데요. 영풍재지는 손절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오릅니다. 지금 수익권 내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9월 19일에 애경유아도 오늘 장중에 5%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9월 25일에 한온시스템 보유 관점이시고 지금 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또 9월 29일에 주셨던 한미반도체는 오늘 2% 가까이 오릅니다. 신규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예,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보겠습니다. 추천 이후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가 돌파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코스모 신소재, 일진 디스플레이, 또 사막 콘덴서가 큰 변동 없이 두 자릿수 수익을 확보하고 있고요. 전일에 한온 시스템이 2차 목표가인 13,200원을 달성했습니다. 3차 목표가는 14,500원을 제시하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 대표님, 오늘은 추천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리뷰 들어볼까요? 예, 9월 8일 추천드렸던 서울식품, 또한 9월 12일 날 일진 다이아는 1차 목표가 달성 후 물량을 5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는 가지고 가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1차 청산 후 본절이 왔을 때는 본절에서부터 3분봉, 5분봉에서부터 6틱이 빠지면 손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0.1% 손절, 6% 손실인데 청산하신 분들은 됐고, 만약에 혹시라도 손절 처리를 못하신 분들 또는 본절 처리를 못하신 분들은 손절가가 서울식품이 6,630원입니다. 일진다이아는 19,650원에서 청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봐볼까요? 서울식품이 지금 6,720원을 찍고 올렸네요. 그렇죠? 그럼 아직 손절은 안 됐습니다. 서울식품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저가 6,720원이니까는 아직 90원이 남았기 때문에 서울식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6,630원대 청산 준비해 주시고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얼마죠? 21,400원. 지금 21,400원입니다. 일진다이아는 오늘 저가가
19,950원이죠. 그러면 19,650원. 19,650원대 청산을 하실 생각하고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진다이아랑 서울식품 갖고 있는 분들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간 들고 계셨던 종목들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어쨌든 뭐 전체적인 장이 안 좋다가 우리 연휴 기간에 뭐 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 나는 종목은 계속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홀딩하는 전략.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손실 나는 종목은 어떻게 해요? 손절 처리 100% 청산해서 현금화 또는 힘 있는 종목의 물량을 확대.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 나는 종목이 5% 10% 됐다 무섭다고 파는 게 아니라 수익 나는 종목은 10%, 20%, 50%, 100% 계속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본대로 올 때까지 아니면 이절 잡고 계속 갖고 가는 전략.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항생이나 해외 선물을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시장은 또 언젠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모의 투자든 아니면 눈으로 매매하든 지속적으로 연습은 중요하다. 또한 시장이 좋더라도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항생과 해외 선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아주시고요. 자, 항생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요. 자, 공격적 매수가 28,449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 또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8,387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으로 보고 매매해 주시고요. 자,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 어제 그제부터 지속 이제 상방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오일 매매하실 분들은 자 50일자가 돌파했는데요. 자, 공격적 매수가 50.47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내려오면 매수로 봐주시고요. 자,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50.16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일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달라.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금입니다. 금도 지금 계속적으로 3일 전부터 이제 저점을 찍고 상방입니다. 금 매매하실 분들은 오늘은 약간 횡보지만 그래도 추세는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1289.3이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방. 좀 더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1286.4, 현재 1293.3달러죠. 자, 1286.4가 지지가 됐습니다. 금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유로 FX는 유로 FX 또한도 횡보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공격적 매수가 1.18 405가 내려올 때 매수 또는 안정적 매수가 1.18 260 내려올 때 매수로 전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수 S&P는 지속 상방이었습니다. 거의 2, 3주 동안 매수인데요. 자, 공격적 매수가 2544.25가 내려올 때 매수, 안정적 매수는 2537.50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모든 종목이 오늘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수 흐름 방향 여쭤봤고요. 이번에 국내 증시 쪽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투자 한 말씀 주시고요. 포인트 한 말씀 주시고요. 또 필살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린 예전에 저번 주까지 어저께까지 얘기했던 2397을 완전히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피를 수정을 합니다. 지수 2412.12를 깨지지 않으면 지속 상방이기 때문에 힘 있는 종목 10%든 50%든 100% 수익 나는 종목은 6개월이고 1년이고 3년이고 계속 바꾸는 전략으로 해주시고요. 코스피가 이 최악의 경우 2401.07이 이제 안 깨지면 지속 상방이기 때문에 이제 손실 나는 종목은 현금화, 또한 현금화하는 종목은 물량 확대를 하되 코스피 2412.12 또는 2400.1.07이 깨지는 상황에서는
물량 확대로 수익나는 종목을 편입해 주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는 320점 50이 되겠고요. 최악의 경우는 319.35까지 깨지지 않으면 지속 상방입니다. 현재 선물은 324.45입니다. 오늘 아침에 매수 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냈는데 자세한 거는 서울경제TV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이거에 맞춰서 필사의 종목 에이지 렌트카입니다. 종목 코드 068400.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다가 손절 짧게 치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반기 매출은 지금 3,119억의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는 했습니다. 매출은. 그러나 영업이익은 14.7%가 증가한 204.9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 또한 19.2%를 증가한 64.2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안정적 흑자 기조 및 중고차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에이지 렌트카를 다시 한번 보시는 종목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4,8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11,900원입니다. 목표가 14,800원, 손절가 11,9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AJ 렌터카였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오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잡히고 있고 코스피는 2,442선에서 코스닥은 660선을 회복했습니다.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